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에 대한 무당 집안의 답변. 우선 우리 집안은 무당이었다가 신내림을 잘못 처리하고 가족이 다 죽을 뻔한 걸. 기독교 장로회 쪽으로 옮기고 무사히 잘 살고 있는 집안이야. 그래서인지 엄마가 굉장히 독실한 신자인데 민감한 일에는 엄청 민감하셔. 근데 내가 귀신 이야기 꺼내서 그걸 건드렸지. 엄마가 해준 말에 요점만 말해줄게. 귀신이 죽은 사람 아닌가? 나쁜 짓 해서 벌 받으려고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귀신이랑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이승에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엄마 아빠가 지켜준다거나 같이 죽자 하고 온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뭔가? 귀신은 영적인 존재다. 어떤 모습으로 둔갑해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만약에 너가 사람을 죽였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 모습으로 나오는 귀신보단 너가 죽인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서 흉내를 내는 게 너한테 크게 죄책감을 주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만들겠지. 그럼 왜 우릴 괴롭히는 거야? 마지막 날에 귀신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진다.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데려가려고 죽일 각오로 괴롭힌다. 그럼 그냥 우리 죽이면 되잖아. 우린 걔네를 때리지도 못하고. 귀신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못 끼친다. 귀신은 사람을 보고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지켜보고 관찰한다. 정말 공들인다고 한다. 관찰하다가 민감한 부분을 발견하면 계속 자극해서 사람을 괴롭힌다. 귀신은 혼자서 우릴 괴롭히지 않고 군대처럼 다수의 귀신이 모여서 우릴 괴롭힌다. 가끔 살인사건 가해자나 자살하려는 사람이 벌벌 떨면서 자꾸 누가 죽여?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라고 듣는 것. 귀신이 민감한 부분을 터치하기 위해서 속삭이는 거다. 그러면 무당이나 그런 거 보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잖아. 좋은 귀신도 있는 거 아냐? 무당은 귀신을 섬기는 거고 무당이 귀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무당을 이용하는 거다. 귀신이 귀신을 꾸중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오른손이랑 왼손이 짝짝꿍하는 거지. 그 있잖아. 무당이 그런 거 말고 나태한 사람이나 그런 거 알아보잖아. 무당은 귀신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데 낙태나 그런 걸 아는 것. 그 사람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무당을 보면서 얘는 이런 애다 라고 말해주기 때문인데 사실 귀신의 목적은 이런 걸 찌르면 무서워할 거야 라는 의미로 겁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아까 말했듯이 귀신은 군대고 오랫동안 대상이 된 사람을 관찰한다고. 우리 집은 무당 집안이었는데 기독교로 바꾸고 다시 귀신이 건드는 거 아니야. 기독교 신자는 옆에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귀신은 마지막 날에 귀신은 모두 지옥에 간다고 했지. 너가 귀신이면 나중에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갈 거냐? 무당이 아무리 센 귀신이라도 일단 귀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자가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이 나가라고 내쫓는다. 점치거나 그러면 귀신이 귀신한테 속삭이고 그대로 이끌어주게 도와주는 반면 그 사람 옆에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점 같은 게 하나도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 두 번째 이야기, 발렌타인데이. 우리 언니가 직장 시절 겪은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결혼한 뒤 직장을 그만뒀지만 직장에 다닐 때 매우 사이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Y씨라는 사람으로 매우 밝은 성격의 얼굴도 예쁜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2월이 되어서 언니와 Y씨는 함께 발렌타인 초콜릿을 사러 갔습니다. 언니는 그 당시 지금의 남편과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위한 것과 직장 동료들에게 선물로 줄 것을 몇 개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Y씨가 산 초콜릿 중 저렴해 보이는 것들 사이에 비싼 게 딱 하나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Y씨는 남자친구가 없었기에 언니는 Y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Y야, 그건 누구한테 줄 거야? 그러자 Y씨는 아직 사귀는 사람은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기회에 고백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래, 힘내 라고 진심으로 응원해줬고 Y씨도 밝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14일 언니는 남자친구에게 초콜릿을 건네줬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선물로 작은 초콜릿을 나눠줬습니다. 언니의 직장에서는 여자끼리도 서로 친한 사이라면 초콜릿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와 Y씨도 초콜릿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초콜릿을 사러 갔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 같은 초콜릿을 내밀었습니다. 둘 다 재밌다고 웃으면서도 초콜릿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던 중 언니는 캐비넷을 정리하다
무심코 Y씨의 책상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탓에 그만 Y씨의 책상에 올려져 있던 초콜릿 박스가 떨어져 청소용 물통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언니는 당황했지만 자신도 같은 초콜릿을 가지고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Y씨에게 받았던 초콜릿을 대신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원래 언니는 단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에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언니가 회사에 가자 Y씨가 어제 준 초콜릿 안 먹었어?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혹시 어제 초콜릿을 떨어뜨린 걸 들켰나 당황했지만 Y씨는 딱히 그런 기색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사실을 고백하기도 미안했기에 언니는 어제는 돌아가서 그냥 자버렸어. 오늘 먹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언니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Y씨가 죽었다는 말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택에서 죽은 것을 어머니가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자 슬프기보다는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Y씨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서는 없었지만 음독사였다고 합니다. 언니의 슬픔은 여동생인 내가 봐도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자살을 할 정도로 힘들었다면 어째서 상담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언니는 한동안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언니는 결혼하고 임신까지 했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도 점차 누그러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언니가 또 우울해하는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Y씨가 죽었을 때보다 더 우울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걱정이 된 나머지 언니에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간신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Y씨가 죽고 난 뒤 1년이 지났을 무렵의 발렌타인데이. 언니가 남편에게 초콜릿을 주자 남편이 괴로운 듯 말했다는 것입니다. Y씨가 죽기 직전 그녀에게 고백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친구의 남자친구여서 계속 참고 있었지만 도저히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자살하거나 언니를 죽일 것 같다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형부는 무척 놀랐지만 Y씨와 사귈 생각은 없고 언니와 결혼할 생각이라며 Y씨를 달랬다고 합니다. Y씨가 자살한 것은 형부에게 차였기 때문이었나. 나는 언니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니가 차라리 자살이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떠올렸던 겁니다. 초콜릿 안 먹었어? 라고 물었던 Y씨를요. 자살로 보기에는 유서조차 남기지 않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 그날 언니의 실수로 뒤바뀐 두 사람의 초콜릿. 자살하거나 언니를 죽일 것 같다던 Y씨의 말까지. 나는 억측이라고 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다 뱃속의 조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나도 모릅니다. 다만 이 추측이 맞다면 언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